예, 안녕하십니까. 정병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고려대학교 쿠엣 담당하고 있고요. 작년 한 해, 저희가 작년에 쿠엣반을 처음 만들었어요. 작년이 아니네요. 올해, 올 초. 벌써 이제 애들이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이제 작년 학생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일단 올 초에 저희가 이제 쿠엣 전문반으로 진행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 날, 22일 날 시험 봤고요. 날씨 더럽게 추웠어요. 예. 애들이 정말 추운 데서 고생해서 시험 보고 이렇게 왔는데 아주 불행히도 성적이 예년에 비해서 5점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앞으로 쭉 이제 계속 이 말씀을 드릴 건데 미리 좀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평균 점수 합격권이 얼마냐? 100점 만점에. 아까 그 앞 시간에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보다가 힘들어서 나갔는데요. 너무 길어서. 80점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일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학사 출신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부분이 다 일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문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85점입니다. 85점은 해야 됩니다. 특히나 올해는 반드시 85점은 돼야 될 거예요. 왜냐? 한 명밖에 안 뽑는 과가 대부분이에요. 원래는 두세 명 뽑았으면 그냥 그런 대로 이제 전체 평균이 좀 내려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한 명밖에 안 뽑으니까 그냥 점수 좋은 애가 하향 지원해서 내려가면 그냥 걔가 합격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깔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85점 이상을 받고 싶으면 평소 점수가 90점 이상은 충분히 상회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날도 춥고 그날따라 문제도 개떡 같아도 그냥 자기 점수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죠. 다들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원칙은 무슨 수업이든 다 똑같습니다. 85점 이상 먹고 싶냐? 그럼 95점 이상 내놔라. 그럴 건데 대충 공부해서 95점 나오느냐? 절대 안 나옵니다. 여기 만약에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걸 알고 있는데 우리 반에 11월 달에 그냥 좀 한번 치보겠다고 온 애가 있어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끝날 때쯤 됐으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주립대학교 학생이고 영문학 전공 학생이었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엄마랑 같이 와서 띵가띵가 와서 이제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점수가 첫 번 시험 치고 100점 만점에 68점, 72점이었어요. 본인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엄마는 더 놀래고 역시 걔 그만뒀죠. 단기 안에 해서 안 됩니다. 단기 안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략을 잘 짜고 계획을 좀 잘 잡아야 돼요. 특히나 아까 앞부분에 말씀하신 분 말 정말 10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다 제 학생이잖아요. 거기다가 학교 다니면서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저 1월 달에 받아가지고 12월 달에 시험 원서 쓸 때 같이 원서 써가지고 그날 제가 시험치로 들어보냈던 애 1월 달에 시작한 애 중에서 아마 한 70% 정도는 제가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대부분은 다 가운데 그만둬요. 30% 정도는. 그 마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저 뭐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많이 까먹네. 앞에 보세요. 잠깐만요. 선생님 계실 거예요. 좀 불편한데. 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쿠엣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단어 보세요. 이 단어가 시험에 나왔어요. 어렵죠. 두 번째 단어. 이번에 올해 시험 나온 거예요.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인콘지도 모르겠고, 코흐? 모르겠어요. 이 단어요. 프랑스 말에서 온 말입니다. 모르겠죠. 이 정도 이제 알려드리면 포기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이 단어랑 이 단어도 같이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어디서 본 거 같나요? 이 두 단어는, 앞에 있는 두 단어는 정말 어려운 단어 맞아요. 그리고 이 두 단어는 상대적으로 쉬운 단어고 논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네 단어는 제가 오늘 강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넘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이쪽이구나. 자, 쿠엣은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어요. 문법, 재진술, 빈칸 완성이라고 하는데 뭐 논리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장문 독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어휘가 없죠. 어휘 시험이 없는데 제가 아까 시작하자마자 어휘를 그렇게 어려운 걸 냈어요. 그게 뭐냐? 어휘 시험이 없는데 어휘가 나온다고. 일단 특징이 그래요. 어휘 시험이 없어요. 그리고 이 보세요. 배점만 봅니다. 전체 100점 배점인데
문법 10문제인데 하나당 1점. 문법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나는 하나당 1.5점. 이상하지 않아요? 시작하자마자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어휘를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어휘가 굉장히 찬밥 취급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할 내용이랑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 다음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70문제로 되어 있어요. 70문제를 100분 동안 푸는 거예요. 그 다음 학습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 이겁니다. 이 두 단어는 앞뒤 문맥으로 유추 가능하게끔 나왔어요. 어떻게 유추 가능하냐? 좋은 말 막 하다가 but이라고 나오면서 그런데 상당수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절대 전문창 꺼놓고 이 단어의 뜻은이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블라제이라고 발음해요. 이 단어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안 나오는 사전도 있어요. 그러나 이 뒤에 있는 따라서 그 결론은 이라는 뜻으로 앞에 말을 풀어주는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추 가능할 수 있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개별적인 단어가 어렵구나. 쿠엣을 딱 보면 맨 처음 느낌이 이거예요. 모든 시험 다 그렇지. 큰 그림을 안 보고 작은 걸 딱 보면 아 단어가 어렵네.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점수 잘 안 나와. 제가 지금 이 시기에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있어요. 초반에 어떻게 공부를 시작할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단어부터 그냥 무슨 단어장 하나 들고 어디 빈 강의실 가가지고 이제 단어만 달달달 외우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단어 한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결론이 뭐냐? 단순 암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논리적인 지문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걸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는 그러면 논리적인 지문 분석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세요. 어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문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재진술을 이야기했지만 논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장문독해라는 게 있고요. 앞에 보세요.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어휘부터 해서 장문독해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순서가 똑같다고요. 어휘 문제를 맨 마지막에 내잖아요.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언어를 형성하는 순서죠. 단어를 알고 있으면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게 뭐죠? 아니 타동사 뒤에 목적어 와요, 주어 와요. 그런 게 바로 문법이죠. 그 다음 논리는 뭐냐? 제가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어휘 가지고 문장 만들었죠. 한 문장. 그럼 논리는 뭐냐?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때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라고요. 아니면 뭐 있었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는 뭐 이런 말들이라고. 자, 그러면 어휘, 문장, 그리고 한 문단이 형성됐겠죠. 그 다음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장문 독해 생긴다. 아시겠습니까? 이 전체 내용이 쿠엣뿐만 아니라 모든 영어 시험의 핵심입니다. 이 편입 쪽에서는. 편입은 정확도가 아니라 논리도가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고요. 앞에 보세요. 그러면 논리적인 지문 분석은 어떻게 할 거냐? 잘 들으세요. 이거 제 수업의 엑기스예요. 이거 수업 듣고 제 수업 안 들어도 뭐 사실 좀 가져가는 게 있을 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든 문장은 핵심은 문장과 문단 간의 그런 논리 관계인데 모든 관계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 앞에 어떤 말을 하고 나면 뒤에 역접이라는 말이 있어요. but이라는 말이 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저는 보통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A라는 진술을 하고 나면 근데 B다. 아니 그 사람 생긴 거는 굉장히 잘생겼어. 근데 뒤에 말 무슨 말이? 근데 그 사람 성격은 아까 이상한 단어 ablaze다. blaze다. 그러면 아, 안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 이런 게 있어요. A를 A-를 이렇게 풀어주는 상술의 이야기가 있어요. 상술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미국 경제 안 좋아요라는 진술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이야기 되냐면 그런 데가 아니니까 이제 상술을 하고 나면 indeed 이런 말 쓰면 정말 그런 것이 실업률이 5%라더라. 아니 뭐 15%라더라. 아니면 예시. 예를 들면 실업률이 지금 뭐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야. 그런 말들. 인과.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뭐 굶어 죽어가고 있어.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라고요. 앞에 보세요. 모든 불 이제부터 시험 치러 가기 전날까지 모든 지문은 이 두 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 번째 문장이 왔을 때 이건 앞에랑 무슨 관계지? 앞에 말과는 반대말이냐? 아니면 앞에 말을 풀어주는 말이냐? 이걸 계속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논리의 핵심이에요. 저는 이 그림 많이 그리거든요. 그 다음 이렇게 논리적인 지문 분석을 쭉 해가시면 되는 거고 저도 수업 시간에 이걸 여름방학 아니 겨울방학 때 연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큰 그림을 잡아놓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채워나가는 거죠. 그 채워나가는 건 뭐냐면 이제 아까 여러분이 시하는 단어인 그 단어를 외워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고요. 이제 큰 그림 보는 연습을 많이 시킨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올해 기출문제 제가 분석을 쭉 해봤어요.
22일 날 시험 보고 24일 날 아침에 저희가 기출 분석을 했거든요. 수업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타입 1, 타입 2로 나눴던 이유는 요거 타입 1이라고 그러고 2라고 한다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되는 게 재진술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문장이라는 게 있어요. 11번부터 20번까지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1번부터 어려워가지고 애들이 다 틀렸어요. 긴장하고 막 그래서 50대 50으로 나왔어요. 이 논리 구조 관계가. 그 다음 여기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해하셔도 돼요. 빈칸 완성이라고 하는 게 논리 문제인데 보시면 3대 7 정도로 상술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역접이라는 건 벗 하나밖에 없지만 상술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주 다 들어온다고. 이걸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그 다음 요거 좀 잘못 나왔는데 이거 타입 2입니다. 장문 독해에서도 3대 7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 시험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인터넷 게시판에 들어갔는데 무슨 피시 스쿨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 피시 스쿨이 뭐냐? 물고기 학교? 이렇게 생각하는 애는 아직도 좁게 보는 거예요. 앞뒤 읽어보면 그 말이 아닌데. school이라는 말이 원래 a school of fish라고 해서 물고기 한 덩어리라는 뜻이 있잖아요. 물이 들려. 근데 걔가 계속 물고기 학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앞뒤 논리상 이 두 개로 보면 반드시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보면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젯밤에 지가 스쿨이라는 단어를 바꿔 fish를 봤으면 왠지 그게 끌리는 거죠. 큰 그림 못 보게.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 치기로 가기 전까지 계속 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면 뭐냐? 어휘는 공부하지 말라는 거냐? 문법은 하지 말라는 거냐? 해야죠. 하는데 문법 문제는 어떻게 보면 숲과 나무에서 보면 숲에 해당되는 작은 부분인데 큰 그림, 나무에 해당되는 작은 그림인데 숲을 크게 잡고 나서 그 다음 작은 나무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절대로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문법 수업을 100강짜리, 200강짜리 하는 건 정말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아무 고대에는 도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문법 무조건 포인트별로. 무슨 말이냐? 이 문제는 가정법의 몇 번 포인트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포인트를 한 120개 정도 잡아요. 그걸로 그냥 포인트별 문법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올해 이 포인트가 거의 다 적중을 했어요. 저희가 이 수업 끝나고 나면 아마 게시판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 오늘 이번 기출 문제랑 저희 수업 시간에 포인트랑 이렇게 다 연결시켜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웬만큼 하면 다 됩니다. 그 다음 고대 문법의 특징은 동사구문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해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느 문법 교재에 동사 중심의 그런 구문을 가리키냐고요. 없어요. 그런 독해량이 많아질수록 중요한 거라고요. 그 다음 여기 3번 독해를 통한 문법 합성의 완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100점 중에서 10점 커버할 수 있다. 그 다음 어휘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세요. 올해 나온 겁니다. 이거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아까 A번이라는 이 단어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왜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느냐. 저희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게 B, C, D가 있으니까요. 봐봐. 4개 중에서 3개를 알면 나머지 1개는 3개를 기반으로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3개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3개를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근데 저희 수업 시간에 분명히 다 3개 다 커버됩니다. 올해 시험 중에서 커버 안 되는 게 70문제 중에서 하나 있었어요. 하나가 커버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영어 선생인데 커버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커버가 안 됐던 게 딱 한 문제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마저도 4개 중에서 보기 4개 중에서 2개는 다 우리 쪽에 나오는 거고 2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2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겠지. 그런 개념입니다. 그 문제는 정말로 고대가 어휘 시험을 안 내기 때문에 어휘를 물어본 거예요. 그거 제외하고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올해 웃기던 해도 학생들이 이 두 단어의 차이를 몰라가지고 틀렸어요. 연세대학교 병원 이름이 뭐예요? 세브란스예요. 그 세브란스 뜻이 뭐예요?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모르겠나,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영어에서는 세브란스가 뭔 뜻이냐면 이 뜻이에요. severe이라는 단어는 심한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의 명사 뭐예요? 생긴 게 둘 다 비슷하니까 이거 2개 중에 하나 명사라고 생각하시는데 두 번째 게 severe의 명사인 severity입니다. 저 세 번째 거는 뭐냐? 이거요. sever이라는 단어가 절단하다는 뜻이죠. 절단이라는 단어의 severance. 이 단어 2개를 구별 못하면 안 돼요. 정도가 심하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절단이라고 해석을 잘못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16번과 22번에서 다 나온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거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걸까? 정확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잖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결국 이야기입니다. 어휘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10% 미만의 원칙.